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국 방산 분야에 또 한 번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진행이 지지부진했던 콜롬비아 공군의 경전투기 도입 프로젝트가 급작스러운 반전을 맞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반전을 가져다준 계기를 다름 아닌 중남미 지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중국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진나한데 진핑이 나댈수록 한국이 대박나. 지난 6월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콜롬비아 공군이 차세대 훈련기와 경전투기 도입 사업으로 한국의 TA-50과 FA-50을 선택했다고 콜롬비아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콜롬비아 공군에서 전술 훈련 등에 사용되다가 작년 6월 퇴역한 세스나 A-37B 드래곤플라이 쌍발기를 대체한 훈련기를 선정하는 사업인데요. 총 1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이 프로젝트에 눈여겨볼 점은 콜롬비아 공군이 단순한 훈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전투 능력까지 갖춘 첨단 제트기를 원하고 있고, 이에 한국산 T-50 계열 전투기가 낙점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콜롬비아를 비롯 칠레, 페루, 에콰도르 등 중남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었는데요. 작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방위사업 전시회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FA-50에 높은 관심을 보인 만큼 콜롬비아, 칠레, 페루, 에콰도르 등이 총 60여 대 30억 달러 한화 3조 5,400억 규모의 경공격기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남미 지역에서 FA-50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중국 불법 어선들의 횡포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 남미 앞바다는 중국 불법 어선들이 마음껏 활개치는 무법지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중국 불법 어선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까운 한국과 일본의 해역에서 조업을 시도해왔는데, 최근 한일 정부가 공용화기 사용도 마다치 않는 강도 높은 맞대응 전략을 펼치자 이제는 지구 반대편 동네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지난 7월 4일 칠레 매체 쿠아르타의 기사, 해군은 세계의 위협인 중국 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글에서 칠레 해군 데이터에 따르면 5월부터 현재까지 중국 선박 무려 169척이 몰래 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콘셉시온 앞바다는 배타적 경제 수역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의 저인망 트롤 어선들이 대거 침범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트롤 어선들은 길이가 수킬로미터가 넘는 거대한 그물을 바다 밑바닥까지 펼쳐 끌어올려 각종 어류를 분류 없이 한 번에 잡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성어나 치어까지 남김없이 잡고 여기에 다양한 해양 생물도 잡아 개체수를 줄여 이는 멸종위기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칠레 해군은 해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상공 비행 및 감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칠레 해양센터 책임자인 카를로스 아우마다는 더 이상 중국의 불법 어선들의 돈 없는 행위를 그대로 볼 수 없다며 무력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만이 우리 바다의 소중한 자원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어선 싹쓸이에 남미 4개국 칠레와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정부는 불법 어선에 대한 공동 대응을 추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들 국가들은 실시간 정보 교류를 비롯 각국의 해 공군력 투입으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공동 대응 4개국 모두 FA-50을 도입하거나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라는 것이죠. 즉 FA-50이 중국의 불법 어선들을 대상으로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4월 28일 중국 불법 어선들과 해군들을 경악하게 할 만한 소식이 미 공군연구소에서 발표되었는데요. 바로 GPS로 유도되는 GBU-31 합동 직격탄 JDAM이 전투기에서 발사되어 대형 선박을 한 발에 두 동강 내 격침하는 시험에 성공한 것입니다. 즉 JDAM이 어뢰나 대함미사일보다 가성비가 훨씬 좋은 새로운 대함 공격 무기로 변신에 성공한 것인데요. 이날 시험에선 플로리다주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F-15E 전폭기가 GBU-31 JDAM으로 멕시코만의 표적 선박을 격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 공군은 현재 퀵싱크라는 프로그램 명칭하에 MK-84 범용 폭탄에 JDAM GPS형 관성 유도 키트를 부착했고, 거기다 탄두 앞부분에는 대한미사일 유도 추적이 가능한 해상용 시커를 장착, 해상의 이동 표적을 원거리에서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한 것이죠. 수송선이나 어선 등 어뢰나 미사일을 쏘기에 아까운 저가치 표적 공격용으로 개발 중이며, 미국의 재고가 넘쳐나는 재래식 멍텅구리 폭탄을 큰돈 들이지 않고 스마트 유도 폭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써먹자는 취지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미 공군연구소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F-15E에서 투하된 GBU-31이 표적 선박에 정확히 명중한 뒤 큰 폭발이 일어나 배가 두동강 났고, 두동강 난 선체는 이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방 진영의 수상함과 항공기에서 운용하는 경어레인 MK-46의 탄두 중량이 96.8파운드이고 잠수함에서 운용하는 중어레인 MK-48의 중량은 1000파운드입니다. 반면 MK-84에 탑재하는 퀵싱크의 중량은 2000파운드로 경어레에 비해 약 20배의 위력을 갖습니다.
지상에서 폭발하는 경우에는 지름 15m, 깊이 11m의 폭발구를 형성할 정도로 고위력으로 단 한 발로 중대형 선박을 반토막 낼 수 있는 것이죠. 더구나 기존 어뢰나 대한미사일에 비해 훨씬 저렴한 운용이 가능한데 중어뢰의 발당 가격은 10억에서 20억에 달하지만 JDAM을 쓸 경우 한 발당 약 2,800만원의 가격으로 적함정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 어선에 사용하기 딱 좋다는 것이죠. 딱 좋아!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JDAM이라 쓰고 좆댐이라 읽게 될 텐데 진짜 좆된 건 중남미 지역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FA-50에서 JDAM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JDAM GBU-31을 개발하게 된 것도 사실 다 중국 때문인데요. 최근 중국이 일반 컨테이너 선으로 위장한 장거리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위장 무기는 단순한 화물선을 군함으로 민간 항구를 미사일 기지로 바꾸게 됩니다. 미 안보전문 매체 워싱턴 프리비컨은 중국이 개발 중인 YJ-18C라는 미사일은 평범한 컨테이너로 위장할 수 있어 향후 일반 상선을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미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YJ-18C 개발에서 원형으로 보고 베낀 것은 바로 러시아 아가트 JCS사에서 개발한 클럽 K라는 미사일인데요. 중국이 1대1로를 추진하면서 길을 쓰고 항만을 탈취하는 이유도 모두 미사일 기지 삼으려는 속셈인 것이죠. 군사 전문가들은 민간인으로 위장한 해상 민병대에 YJ-18C를 상선에 실어 1대1로 지역 항만에 투입하면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상 민병대는 민박 선박으로 위장하여 주변 해역에 대한 해상 질서를 훼손하고 있으며 이 해역을 지나는 선박들의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규 해상 병력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해상 군사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해군에 의해 교육과 훈련을 받고 군인과 같이 봉급 지급, 해상보험 및 연금 지원 등의 정부 혜택을 받는 준해군입니다. 특히 중국군 병력 감축으로 발생한 퇴역 군인들이 대거 투입되었으나 정확한 규모는 알지 못하는 실정이죠. 이들은 평소에는 어업에 종사하나 주변 미 해군, 경진국 함정 이동을 수시로 수집하여 당국에 보고하고 위기 또는 긴급 시에는 지방 정부 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분쟁 해역에 투입되어 미 해군과 아세안국 간 함정의 해양조사 및 경비 활동을 방해합니다. 이에 미 해군 내약 앤드류 에릭슨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해상 민병대를 해군과 해경에 이어 제3의 해양 세력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특히 해상 민병대는 수백 척에 달하는 중국 불법 어선들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통상 외국의 불법 어선은 두세 척씩 침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국의 해양 민병대가 주도하는 어선군은 100척에서 300척으로서 해당 해역에서 어종을 말살하는 싹쓸이 불법 어업을 자행하고 심지어 해당 국가의 군경 전력에 무력으로 맞대응하는 등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중국 불법 어선들이 100척 이상 출몰하는 지역은 해상 민병대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위장 컨테이너 순항 미사일의 개발이 완료가 되면 가장 먼저 운용하는 군은 바로 해상 민병대일 것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YJ-18C는 사거리가 무려 1600km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상 민병대 수백 척에 몰래 탑재된 YJ-18C가 중남미 앞바다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이는 미국의 본토 역시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장이 도륙당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아메리카 대륙 자체가 중국의 미사일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은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고 미국은 GBU-31을 개발함으로써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은 GBU-31을 운용할 뛰어난 가성비를 지닌 FA-50의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대응 전력을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추세는 도입이 확정된 콜롬비아의 요구사항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군사매체 데일리 포스트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FA-50에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장착한 블록 20의 성능 개량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ATP 탑재를 통해 탄착 정확도를 높인 유도폭탄 운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작년 1월 22일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FA-50 전투기에 스나이퍼 ATP 카트리지를 장착해 비행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낮밤 등 모든 기상 조건에서 적의 표적을 식별하고 표적을 선택해 미사일 정확도를 높여주는 시스템인데요. 물론 기존 FA-50에 탑재된 기계식 레이더 가지고도 JDAM의 운용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이용한다면 보다 훨씬 정밀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해상 표적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지난 5월 4일 2022 공군전력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발표된 TFA-50 성능 개량 방안에 따르면 FA-50의 대대적인 성능 개량안이 공개되었는데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탑재가 되고 신형 A사 레이더 탑재, 스나이퍼 포드 장착, 공중급유 능력 등이 보완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FA-50에 대해 반대하던 공군이 이렇게 FA-50의 애착을 가지고 성능 개량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잘 만든 기체임을 알 수 있는데요. 애당초 진화적 단계를 거치는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두고 고등훈련기로는 과스펙으로 만들었던 기체이기도 합니다. FA-50의 성능 개량이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되면 웬만한 4세대 중형 전투기에 준하는 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가성비 끝판왕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세계적 명품 전투기로 재탄생할 수 있는 것이죠. 보고 있나 시진핑.
4, 3, 2, 1. 압수해. 뭔 소리야?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